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 네. 양시장이 2% 넘게 둘 다 빠지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많았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강하게 네. 사들이면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개인이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방어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시장이 좀 불안정했었고 또 그리고 또 재구속이 되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크게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근데 2017년에 구속 당시에도 오히려 한번 일시적인 충격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다가 오늘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의 상승이 나왔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추가 경기 부양책 또 슈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시장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발표된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혼조 양상이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전일의 시장 자체가 조금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하락폭을 오늘 빠르게 만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어떤 시장의 한 방향보다는 어떤 종목 장세가 심화된다라고 전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건설주 또 SOC 관련 종목들 위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이 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또 전일 조정시 매수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중소형 종목들 또 SOC 관련 종목들을 연이어서 잘 관심 있게 보신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 방향과는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지만 네. 좀 시장이 오를 수 있는 이슈가 터져줘야 네, 앞으로 또 맞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또 전거래일에 짚어봤던 종목 리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노메트리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한 7차례 정도 작년 4월부터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빠르게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큰 수익이 났고 또 작년 말 12월 말에도 제가 한 차례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2차 전지 검사 장비 대표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우리 국내선 1위고요. 글로벌에서도 1위다. 그래도 국내 시장 점유율 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또 전기차 산업에 계속해서 확장될수록 같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이노메트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장중에는 한 5%, 6%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현재도 3.34% 매수가 위에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24,7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27,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2만 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해 드릴게요. 21,000원으로 손절 라인대로 좀 상향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2,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가 21,000원으로 상향하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력 케이블 관련해서 대한전선을 소개해 주셨어요.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던데요. 네, 대한전선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4% 정도 상승 중이고 현재 네. 지금은 이제 보합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전력 케이블의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고 2월 초부터 본격적인 대한전선의 인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대한전선 인수 관련해서 M&A 관련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업계 1위인 LS전선에 인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LS전선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실제로 대한전선, 업계 2위인 대한전선을 품을 수 있는 회사는 LS전선이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또 이제 전력 케이블 시스템 자체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반출되거나 해외 기업으로 인수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초에 이제 예비 입찰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11월 달에도 이제 그 기대감에 한번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 말씀을 드렸었고요. 전일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매수가 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8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돌파 시에 1,63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1,2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1,3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일 짚어봤던 종목 두 가지 리뷰해봤고요. 또 어제도 리뷰했었는데 엔바이오니아가 오늘
오늘도 5.84%나 뛰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모그린텍의 이제 후속주로 이제 엠바이오니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습식 복합 소재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차량 경량화에도 쓰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진단 키트에도 쓰이고 있고 또 그거 외에도 연료전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택의 핵심 부품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소재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온 이유는요. 좀 익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해서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익절가를 이제 8,800원 라인대,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 9,3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1차 목표가 9,600원, 그리고 돌파 시에 2차 목표가 1,500원 라인대 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익절가 8,800원이라고 제시해 주시면서 오늘 세 가지 종목 리뷰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첫 번째 섹터 열면서 달릴까 말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그럼 첫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는 뭐 건설 관련 섹터, 또 SOC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SOC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멘트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SOC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네. 시멘트 섹터를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달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OC 종목들 오늘 강하다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네. 시멘트 관련해서는 5G 인프라 구축에도 쓰이고 또 그리고 네. 스마트 시티 구축 관련해서 또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신년 간담회에서 또 이제 설 연휴 전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이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또 건설 경기 회복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멘트 달리자니까 대장주를 오늘도 들고 와 네.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대장주일까요? 시멘트 관련 섹터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좀 네.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표 시멘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표 시멘트 예전에 네. 가덕도 하면서 한번 맞습니다.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275원이고요. 7.5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주로 봐야 될까요? 대안주로 봐야 할까요? 네, 이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시멘트 관련해서는 한일 현대 시멘트와 성신양해가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삼표 시멘트가 왜 제가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연휴 이전에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또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치솟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설 연휴 전에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4월 달에 이제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하는 발표이기 때문에 좀 강력한 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이제 건설 경기 또 그리고 SOC 대표 종목인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표 시멘트를 또 가져온 이유가 또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사 같은 경우는 강원도 삼척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일단 공장이 부산광역시 서구 안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PK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덕도 신고항 관련 종목으로 제가 지난번에 12월 초에 한 번 더 가져왔고 좀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고항 관련해서 내년 4월에 또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PK 지역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그 모멘텀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은 삼표 시멘트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시멘트 업계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오늘 출범을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이른바 이제 미국판 뉴딜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당연히 시멘트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업계에서도 그래서 가격을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오히려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2020년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어떤 뭐 시멘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시멘트 출하량이 좀 하락을 했고요. 또 생산 시설 중단으로 인해서 다소 다른 시멘트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실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오히려 뭐 2021년도 기저 효과와 그리고 또 신흥국 중심으로 인해서 건설 경기가 활성화로 시멘트 소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올해 실적 턴 어라운드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말했던 지하 고속도로와 그리고 해저터널 그리고 또 부동산 공급 확대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 삼표 시멘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했던 것, 네. 뭐 지하 고속도로, 해저터널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하면 또 4대강 복원 사업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에 네. 따른 수혜도 혹시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시멘트 관련해서는요, 뭐 그거 외에도 뭐 4대강 복원 사업뿐만 아니라요. 네. 뭐 그리고 그 현대차에서 지금 착공하고 있는 그 EGMP. 예, 맞아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다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요.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모멘텀도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같이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표 시멘트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 뭐 7, 8%대 급등 네.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제가 이제 3,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12월 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격대를 손절 라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4,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가가 4,315원인데요. 4,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파 시에 5,200원까지 잡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표 시멘트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두 번째 섹터를 열어볼게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올해 1분기는 계속해서 우리 미래차 섹터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 참 다양하잖아요. 네. 어떤 종류의 부품과 모멘텀이 닿아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들은 우리가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뭐 또 네. 미래차 섹터 안에서도 2차 전지 섹터는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수소차 관련 섹터들도 장 초반에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고 플라잉카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미래차 관련 섹터를 관심 있게 보되 선별적으로 종목별로 잘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안에서 선별적인 종목 선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제시해 주실 건가요?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세종공업 그리고 우신 시스템에 이어서 네. 자동차 부품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평화전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평화전공 후속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장주일까요? 대안주일까요? 네, 지금은 뭐 대안주인데요. 뭐 추후에도 좀 대장이 될 수 있는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화전공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가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 가까이 9.49%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1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뭐 평화전공 같은 경우는요. 차량 내부의 인명 그리고 물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도어의 모듈 그리고 래치 그리고 힌지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중국 법인의 수익률 악화로 인해서 그동안 다른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반등폭도 다른 자동차 부품 또 미래차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도 좀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베트남 공장을 가동하면서 원가 절감으로 실적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화가 속도를 내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도어 개폐 장치 역할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차의 이 GMP 차량으로부터 프렁크 전용 래치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충분히 악재가 선 반영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오히려 다른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평화전공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동차 전장 관련해서 사실 작년 말부터 네. 계속해서 앞으로 사업 전망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지금도 전장 부품 관련해서 접근하기 좋은 타이밍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1분기 시장에는요, 오히려 미래차 관련 섹터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미래차 산업이 이제 발전할수록 또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친환경 자동차가 이제 계속해서 확대될수록 부품 관련 섹터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뭐 지난번에도 여러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었고 최근에 뭐 세종공업, 무신 시스템까지 말씀드렸었는데 평화전공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차에서 친환경차 또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인 eGMP까지도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중국법인의 어떤 수익률 악화로 인해서 충분히 악재가 선반영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또 최근에 뭐 말씀드렸던 뭐 동성제약도 마찬가지고 BC월드 제약도 충분히 악재가 반영된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재평가되는 구간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상승이 나왔을 때 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평화전공을 가져왔습니다. 네, 친환경차 그리고 부품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목표가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지금 10%대 급등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시장 여파로 살짝 또 조정이 나왔다가요. 오늘 또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소형 종목들의 이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여파로 수급이 악화됐을 때는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이제 8,9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9,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9,100원이나 9,2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1,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요. 돌파 시에 12,000원 라인대까지 수익률 국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 전공까지 오늘 새로운 두 가지 종목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전일의 악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또 시장이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기엔 다소 제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종목 장세가 심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종목들 또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고드 사이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샵 2034 문자 서비스도 기억해 네. 주시길 바랍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오늘 강한 상승장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절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오후 4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